기질이 다르지만 서로 이 기질 중에 조화를 장점을 이룰 수 장점이 좀 크게 이렇게 서로 장점이 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모 기질 중에서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잖아요. 동그라미 기질 중에서 장점 있고 단점 그렇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점이 많이 부각되어 있는 사람끼리 만나면 서로 더 크게 충돌이 되고 한쪽은 큰데 한쪽이 작으면 또 간극이 생기니까 또 충돌하고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서로가 이렇다는 걸 알면 아 이게 서로 다르구나 당신 기질이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하냐면 당신 그렇게 얘기할 때 나 기분이 나빴어 그리고 내 마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아 나는 모르고 얘기를 했는데 기분이 나빴어? 알았어 그러면 내가 나를 순화해야지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고쳐가는데 그걸 모르면 부부가 내다 싸우고 네, 나중에 제가 이제 부부 코칭을 하다 보면 따로 얘기 듣잖아요. 그럼 제가 어느 부부가 있었는데 와이프 얘기를 들었을 때는 남편이 정신병자인 줄 알았어요. 그럴 정도로 그 와이프가 남편에 대해서 굉장히 아무튼 이상한 사람으로 다 표현을 한 거죠. 근데 남편을 만나봤더니 웬걸요? 완전 멀쩡해요. 그게 사회성이 없거나 이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얘기해보니까 이 남편은 약간 강박증이 있어서 커튼도 약간 삐뚤어지면 못 참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 자기가 가서 이렇게 고치면 되잖아요. 근데 또 시키는 거. 시키니까 왜 커튼이 저렇게 있냐 일일이 이제 다 잔소리하는 거죠. 왜 저거 먼지가 봐봐 창틀에 이게 먼지가 뭐야? 그럼 본인이 닦으면 되잖아요. 네. 나도 보면 그렇거든. 그러니까 까다롭고 아니 그러면 아니 난눈 감아 아니 그냥 일단 놔두자 아니면 내가 좀 하여튼 조금 이렇게 해주면은 또 웃고 그러는 거지 쌩 웃는 거지. 그런데 그거를 서로 이제 부부가 서로 다른. 근데 나 이 남편이 와이프가 어디 가는 꼴을 못 봐요. 하다못해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 간다고 하면 아예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는 있는 대로 이제 스트레스가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얘기하면 그게 별일 아닌 건데도 그게 엄청 못 갖게 되는 거죠. 그게 보니까 서로에 대한 이제 어떤 이해도 부족이고 기질이 다르니까. 그런 기질이 없는 네. 건데 이제 다른 사람, 다른 부인이나 이런 다른 여자를 만날 때는 기본적으로 내가 뭔가 경계나 양보나 뭐 이런 것들이 심리가 있는데 대화하는데. 부부 관계에서는 그런 게 약간 무시되는 경우가 좀 많거든. 그러니까 내 선미 있는 그대로 탁탁 튀어나와 버리는 거거든. 그게 이제 중간에 이제 이성적으로 약간 차단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 갈등이 생기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그래서 부부 코칭할 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고객은 내부 고객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와이프와 남편이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겠어요? 그렇게 무시하겠어요? 절대는 아닌데 그게 그래서 마인드를 항상 고객을 대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이게 이제 소통도 잘 되고 상대방한테 배려도 되고 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이게 이제 경계가 무너지다 보니까 서로 이제 기분 나쁜 거죠. 말이 탁 건너오면 똑같이 가고 이게 참 소통 이게 소통이 다르니까 그래요. 네. 이제 그거를 우리 때만 해도 네. 우리 위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 것들을 거의 없이 살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다 그렇죠. 맞아요. 옛날에 네. 상하관계, 네. 부부라는 게 상하관계고 이런 그렇죠. 관계가 되어 살았는데 그걸 우리는 보고 살았고 맞아요. 진짜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다정하게 뭐 사랑하면서 그럼요. 살고 이런 것들을 봤으면은 나도 그거에 익숙할 텐데 그런 걸 맞아요. 전혀 못 맞아요. 봤거든. 어쩌면 상하관계였죠. 뭐 옛날에는 맞아요. 싸움하는 것만 봤지. 그렇죠. 요즘은 이제 애들이 다르잖아요. 달라졌어요. 부부가 이제 물론 뭐 약간 뭐 갈등이 있을 때도 있지만 또 다정할 때는 또 뭐 하고 이러니까 그렇죠. 그런 교육적인 차원 이런 것들이 많이 네. 작용하는 거지. 그래도 뭐 그렇죠. 수준급이시죠. 두 분이 아주 굉장히 다정다감하게 금슬 좋게 잘 지내시는 모습을 우리가 페이스북상으로 가끔씩 뭐 그런 게 있는데 이제 나는 알아요. 집사람이 날 끔찍이 생각한다는 거. 그걸 굉장히 살림꾼이시던데요. 그리고 효보시고. 맞아. 그것도 네네. 그것도 그게 나는 그걸 몰랐어요. 나는 그건 어려야 하는 줄 우리는 이제 알았는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확하게 보는 거죠. 왜냐면은 내가 이제 결혼해서 얼마 안 되고 뭐 한 10년, 20년 정도까지만 해도 시골에 명절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2, 3일 전에 내려보냈어요. 아무 소리 없이 내려가가지고 어머님 해가지고 같이 일도 보고 그리고 올라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그 생각하면은 아 이게 참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복사를 시키죠. 근데 집사람은 크게 싫은지는 안 하고 가기는 갔는데 그래도 보면 좀 그래. 상당히 그 효부셔요, 효부셔. 그리고 얼굴도 미인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이 차이가 별로 없으신가요? 4살 차이. 저도 이렇게 이제 저도 이제 뭐 부부를 살아보고 이제 부부들 상담 얘기를 다 하다 보면 이게 서로 맞추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남 얘기는 또 쉽게 할 수 있는데 양보하면 돼. 막상 부부가 양보 안 되면 해도 건바이 건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다 다르니까 그렇지. 우리 부부는 잘 사는데 니네 부부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이 다 그렇지. 달라서 케이스 바이 그리고 케이스. 그 상황에 따라서 말하는 어투나 이런 게 또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부 간의 문제는 답이 없다. 예. 아니, 제가 아까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네. 요즘은 이런 코칭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TV에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나마 고치려고만 마음만 먹으면 그럼요. 어디든지 가서 하고 그래서 나는 그걸 맞아. 우리 젊었을 때 내가 왜 이런 게 없었나 아 맞아. 이런 생각이 맞아요, 아쉽더라고. 맞아요.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는 야 이거 뭐 대화가 맞아. 부부 학교라든가 이런 네. 거 잘해라 이런 게 아니 우리가 내가 가끔씩 이제 직장 뭐 달인하면서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 직장 처음 들어갔을 때는요 선배들이 가능하면 우리한테 안 가르쳐 주려고 그런 거야. 있는 아는 것도 맞아. 해주는 사람도 있지만은 근데 요즘은 안 가르쳐 주려는 게 가르쳐 주려 해도 안 배우려고 그래. 온갖 책은 다 있잖아요. 네. 자기 개발서 가면 그쵸. 뭐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맞아. 숱하게 많고 그래도 또 그걸 강의해 주는데 동영상이나 뭐 있잖아요. 맞아. 마음만 그러니까 그런 먹으면 차이가 틀리는 거지. 맞아. 근데 정보가 이런 게 지금은 뭐 넘쳐나는 거잖아요. 넘쳐나죠. 맞아. 그래서 나도 가끔씩 이제 그런 거 봐. 우리 집사람은 그거 많이 봐요. 애들 그 코칭하는 거 있잖아요. 그 TV 네, 나오잖아요. EBS 방송. 또 그때 공부도 하셨잖아요, 사모님이. 그거를 많이 봐.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그때. 올해 내년에 평생교육원에서 심리 분석 전문가 과정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내가 누군가의 심리를 분석을 해준다는 거는 결국 뭐냐면 내가 바뀌는 거거든요. 나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딱 분석이 되면 이제 그런 갈등 해소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심리 분석 전문가 과정, 인간자격증 학교. 과정. 중고등학교에 그 심리 상담, 진로 상담사 이런 사람들 다 있어요. 예. 예, 지금은 법으로 되어 예, 있어요. 하기 진로 때문에 상담. 예. 그런 자격증 떠놓으면은 그런 데도 갈 수 있더라고. 그러니까 양호실 이외에 예, 예. 또 있어요. 네. 상담하는 사람이. 직업 카운셀러. 예, 그러니까 직업 상담사가 그러니까 직업 지금은 상담사, 심리 상담사 이런 그 사람 이제 뭐 도청이나 시청에서도 기본적으로 직업 상담사들을 다 채용을 해서 정규직은 아닌데 요즘 뭐 무기계약 개념으로 이제 네. 채용을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진로 상담이 이제 공식화되어 있어요. 교육부에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에 그 시간제 교사가 참 좋아요. 나는 몰랐는데 내 친구는 거기 새마을동고에 있다가 퇴직을 했어. 네, 근데 뭘 가르쳐요? 했는데 그냥 상업을 가르쳐요. 아. 학교 다닐 때 이제 상업 교사를 땄어. 네. 그게 지금 원래 내년까지 이제 갈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62세까지 하니까. 네. 그래서 네. 저는 대표님이 어쨌든 이제 그 언변이 되게 좋으시잖아요. 아. 하술력도 좋으시고 그 강의도 잘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 직훈교사, 직훈교사, 직업훈련교사 네. 그 한국기술개발교육원에서 교육은. 교육원에서 그 이제 거기 들어가 보면 그 신중년으로 들어가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자격증 있으시고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거기 가서 이제 일정 교육을 하면 그 직업훈련 교사 자격증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기술 이제 직훈교사 자격증이 있으면 그 NCS 강사로 또 HRD에 등록을 하면 되거든요. 그럼 그게 있어야 기본적으로 그거 있으면 뭐 고등학교든 아니면 우리 이제 직업 전문학교에 무조건 이렇게 강사로 이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 학기 뭐 이렇게 과정 해가지고 전기 전문가시니까 그렇지. 그쪽으로 해서 왜냐면 워낙 또 가르치시는 것도 좋아하시고 그러시니까 그쪽으로 이제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자격증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직군교사로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네. 채택이 돼서 일정 비용만 받으면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어쨌든 지금은 100세 시대고 그렇죠. N잔물